남자가 당신을 더 귀하게 여기게 만드는 현명하게 이기적인 여자가 되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만 실천하면 당신의 사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연락 기다리며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상대 눈치 보며 하고 싶은 말 참지 않아도 됩니다. 사랑받기 위해 당신을 잃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남자가 당신을 먼저 챙기고 당신 일정에 맞춰주고 당신을 잃을까봐 조심스러워하는 관계로 바뀝니다. 귀를 활짝 열어주세요.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영상 아래 행운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끊을 줄 아는 여자가 더 사랑받습니다. 사랑을 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 걸까? 마음속에서 작은 의심이 피어오르는데도 정작 그 관계를 끊어낼 용기가 나지 않아 계속 붙잡고 있게 되는 순간들 말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그런 마음이신가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당신에게 지금 뭔가 달라져야 한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니까요. 우리가 불행해지는 이유는 상대의 태도가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스스로 정하지 못했기 때문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락이 일주일째 없거나 매번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든지 말뿐인 사과만 반복된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언젠가 달라지겠지, 이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버틴 적 없으셨나요? 분명히 마음이 힘든데, 분명히 존중받지 못하는 게 느껴지는데 그래도 떠나지 못하고 계속 참아내시는 분들을요. 그분들께 여쭤보면 다들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이번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볼게요. 다음에는 달라질 거예요. 하지만 속마음을 들어보면 다릅니다. 불안하고 외롭고 내가 사랑받고 있는 건지조차 확신이 서지 않는 상태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신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사랑은 기다릴수록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만 지쳐가는 거예요.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상대는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정도로 해도 괜찮구나 하고 더 안일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당신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기준을 분명히 세우는 순간 달라집니다. 우리가 먼저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상대가 미안하다는 말만 할 뿐 매번 똑같은 잘못된 행동을 반복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안하다는 마음은 잘 알겠어. 앞으로는 어떻게 바꿀 건지 말해줘. 조용하지만 단단하게요. 굳이 화내지 않아도 됩니다. 소리 지르거나 감정을 터뜨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담담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당신의 마음을 전하면 됩니다. 처음엔 당연히 떨리실 거예요. 평생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으셨을 테니까요. 혹시 이렇게 말하면 상대가 화를 내거나 떠나버리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도 드실 거예요. 하지만 한번 해보세요. 딱 한 번만이라도요. 그러면 알게 됩니다.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요.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건 아니다 싶을 때는 미련을 끌고 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정리할 수 있는 힘도 필요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마음이 떨리고 혹시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혹시 나중에 후회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죠. 하지만 몇 번 그런 선택을 해보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세요. 이별이 무서운 일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건강한 선택이었다는 거요. 지난 상처를 딛고 다시 사랑을 시작한 박은영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전 정말 바보같이 3년 동안 그 사람한테 매달렸어요. 만나자는 약속을 3번 중에 한 번은 안 지켜도, 이틀씩 연락이 없어도 저는 바쁘겠지, 힘들겠지 하면서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혼자 울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이해한 게 아니라 그냥 참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날 바로 정리했어요. 처음엔 너무 힘들 것 같았는데 막상 끝내고 나니까 오히려 숨통이 트이는 것 같더라고요.
3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왜 진작 이렇게 못했을까? 그게 제일 후회됐어요. 그렇게 아픈 사랑을 보내고 나니 새로운 사랑이 그 자리를 채워주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끊어내는 용기가 우리를 훨씬 더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기준을 세우기 시작하면 상대도 당신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더 조심스럽게 대하고, 더 진심으로 다가오고, 당신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게 되죠.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함부로 대하면 떠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요. 그 순간부터 관계의 무게중심이 바뀝니다. 당신이 일방적으로 맞춰주던 관계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로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 그래도 상대가 변하지 않는다면요. 그럼 그 사람은 애초에 당신을 소중하게 여길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은 붙잡아봤자 당신만 힘들어요. 결국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관계의 주도권은 상대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끊어낼 것은 끊어낼 수 있는 사람만이 평온하고 존중받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잃어가면서 유지해야 하는 관계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고통의 습관일 뿐입니다. 습관은 익숙해서 편할 수는 있지만 결코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지치게 하고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삶의 의미마저 잃게 만들죠. 하지만 나를 지키며 하는 사랑은 다릅니다. 어떤 나이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더 깊고 단단한 행복으로 이어져요. 우리의 인생은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만 마음을 쓰면 됩니다. 시간도 에너지도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그 귀한 시간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쓸 이유는 없습니다. 이제는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주세요. 그 시작은 바로 나를 지키는 힘을 되찾는 데서 시작됩니다.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를 바꾸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분명히 아는 거예요. 나는 이런 대우는 받고 싶지 않아. 나는 이런 관계를 원해. 나는 이 정도는 존중받아야 해. 이런 기준들이 명확해지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좋아해도 조용히 손을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끊을 줄 아는 사람의 사랑법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진짜 사랑은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당신을 더 단단하게, 더 밝게, 더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이제부터는 당신이 먼저입니다. 당신의 기준이 먼저고 당신의 마음이 먼저예요. 그렇게 나를 지키며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짜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당신을 진심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언젠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미 그럴 만한 사람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 지금 당장 완벽하게 바꿀 필요는 없어요.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이제 조금만 더 용기를 내서 나를 지키는 선택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너무 쉬운 여자를 남자는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왜 내가 더 잘해줄수록 남자는 점점 더 당연하게 굴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연락 오면 바로 답장하고 만나자고 하면 다른 일정 다 미루고 달려가고 상대 기분 맞춰주려고 하고 싶은 말도 참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상대는 점점 더 당연하게 여기고 연락도 뜸해지고 약속도 가볍게 잡았다가 취소하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렇게 자책하셨다면 지금부터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 단 한 가지를 몰랐던 것뿐이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사람이든 사랑이든 너무 쉽게 주어지는 건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이요. 이건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관계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특히 연애에서는 더 그렇죠. 남자가 여자를 귀하게 여기는 순간은 여자가 예쁘기 때문도 아니고 조건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의외로 아주 단순한 심리에서 시작됩니다. 이 사람은 나 말고도 확고한 자기 삶이 있구나. 바로 이 느낌을 줄 때입니다. 남자가 갑자기 오늘 저녁에 보자라고 연락했을 때 지금 당장 아무 일 없더라도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지금은 좀 어려워. 일정 확인하고 다시 알려줄게. 이 한 문장만으로도 당신의 이미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남자는 깨닫게 되거든요. 당신이 자기 스케줄대로 사는 사람, 단순히 부르면 달려오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에이, 그런 식으로 밀당하면 상대가 삐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밀당이 아닙니다. 진짜 당신의 삶을 존중하는 거예요. 당신에게도 일정이 있고 계획이 있고 지켜야 할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걸 표현하는 게 밀당이 될 수는 없죠. 오히려 좋은 사람일수록 이런 당신의 태도를 존중합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거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너무 많은 것을 한 번에 털어놓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솔직하게 다 말해주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정직함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랑에서 신비감은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걸 다 말하면 가벼워지고 알듯 말듯한 궁금한 부분이 있어야 상대는 더 알고 싶어집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내 과거, 연애 이야기, 가족사, 힘들었던 일들을 다 털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는 당신을 다 알았다고 느끼고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시간을 두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상대는 당신에게 계속 관심을 갖게 되죠. 이 사람은 아직도 내가 모르는 면이 많구나. 이 느낌이 오래가는 관계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만의 취미와 세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책 읽는 시간, 산책하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그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그 시간만큼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남자 만나는데 그런 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냥 상대한테 집중하는 게 낫지 않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남자는 자기만의 삶이 있는 여자에게 더 큰 매력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습에서 남자는 이 사람은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자연스러운 존중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행복한 연애 중인 김미선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예전에 남자친구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 사람이 연락하면 무슨 일이든 다 제쳐두고 달려갔죠. 그때는 남자친구가 절 소중히 대하지 않는 것 같아 속상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남자친구가 만나자고 할 때 오늘은 서예 수업 있어서 안 돼. 이렇게 처음으로 말했는데 오히려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엔 당일날 갑자기 보자고 하고 제가 당연히 온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미리 일정 물어보고 제 시간을 배려해주고 저를 훨씬 더 소중하게 대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일수록 당신의 삶을 존중하고 당신의 시간을 배려하고 당신만의 삶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모든 걸 다 맞춰주고 불러주면 바로 달려가고 상대의 스케줄에 나를 끼워 맞추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고마워했던 남자도 금방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소중함이 줄고 소중함이 줄면 행동도 달라집니다. 연락도 뜸해지고 약속도 가볍게 잡았다. 취소하고 당신의 마음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희소성이 필요한 겁니다. 희소성은 밀당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답게 살아가는 힘에서 만들어지는 품격입니다. 나의 하루를 내가 채우고 나의 기쁨과 성장을 내가 책임지고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여자의 삶. 그런 여자는 나이를 넘어 어떤 남자에게도 여전히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람으로 남습니다. 물론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평생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내 일정보다 다른 사람 일정 맞춰주고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달라져도 괜찮습니다. 아니, 달라져야 합니다. 당신도 당신만의 시간이 있어야 하고 당신만의 세계가 있어야 하고 당신만의 기쁨이 있어야 해요. 오히려 그게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상대방도 처음엔 조금 당황할 수 있어요. 왜 갑자기 달라졌지? 하고 의아해할 수도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이게 더 좋은 관계라는 걸요. 서로 의존하는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관계라는 걸요.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에게 줄 가장 큰 선물은 그 사람을 향한 헌신이 아니라 나만의 세계를 품고 있는 온전한 삶입니다. 그게 바로 귀하게 여겨지는 여자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다만 그 매력을 너무 쉽게, 너무 빨리, 너무 많이 보여주셨던 거예요. 이제는 조금 천천히, 조금 아껴서, 조금 신비롭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상대는 당신에게 더 큰 호기심을 느끼고, 더 깊은 관심을 갖고, 더 소중하게 대하게 될 겁니다. 당신은 매력이 충분한 사람이에요. 이제 그 사실을 상대에게도 느끼게 해주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나에게 맞는 사람을 고르는 눈을 키우세요. 내가 왜 저 사람을 만났을까? 그때 조금만 더 냉정했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사람을 보는 눈, 관계를 고르는 기준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만들어지는 능력입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실수도 하고 상처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기준이 생기지만 중년 연애는 오랜만에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너무 진지하게 마음을 주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사람을 잘 고르는 능력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더 지혜로운 안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를 겪어왔나요? 남편, 자식, 시댁, 회사 사람들. 사람의 진심과 거짓을 판별하는 능력은 이미 우리 안에 충분히 쌓여 있습니다. 단지 그 능력을 새로운 사랑 앞에서 다시 꺼내 쓰는 연습을 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연애 경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다시 선택하는 순간, 이번에는 실패하면 어떡하지? 나는 이제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불안 때문에 자신의 기준을 잊고 상대에게 과하게 기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작은 만남들, 가벼운 대화들, 그리고 여러 인연을 스쳐보는 경험을 늘려보세요. 우리는 흔히 한 사람만 사랑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왔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을 더 좋게 만드는 사람을 골라낼 수 있는 눈입니다. 몇 번의 대화만 해봐도 알 수 있어요. 말만 화려한 사람인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인지, 마음을 존중해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당신의 시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인지. 젊을 때는 이런 판단을 실수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고 사랑에 대한 경험이 늘수록 오히려 훨씬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나이 먹어 생기는 지혜란 사람을 판단하는 데서 가장 빛을 발하거든요. 한 사람한테 올인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만나보면서 내 기준을 명확히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 좋구나. 이런 태도는 받아들일 수 없구나. 나는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구나. 이런 걸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연애, 경험을 확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잠깐 만나본 인연이 아쉽거나 흔들릴까 걱정되신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 사람도 내가 더 좋은, 내가 되기 위한 하나의 경험이었을 뿐이야. 실패한 만남도 자산이 됩니다. 그 사람 덕분에 다음 사람을 더 잘 고를 수 있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원치 않는지 더 명확해지기 때문이에요. 말만 번지르르 하고 행동이 없는 사람을 연인으로 만났다면 다음엔 말보다 행동을 보게 됩니다. 약속 시간을 안 지키는 사람을 만났다면 다음엔 첫 만남부터 시간 약속을 지키는지 확인하게 되죠.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가는 겁니다. 물론 처음엔 두려울 수 있어요. 이 나이에 여러 사람 만나는 게 좀 그렇지 않나.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이건 바람 피우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맞는 진지한 관계를 찾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결혼 전에 여러 사람 만나보는 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새로운 인연을 찾을 때도 여러 사람을 만나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야 진짜 나한테 맞는 사람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을 만날 때는 너무 빨리 마음을 주지 마세요. 처음 두세 번 만났을 때는 관찰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보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약속을 지키는지, 내 이야기를 경청하는지, 자기 이야기만 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보입니다. 다만 마음이 앞서면 안 보입니다. 이혼 후 신중하게 연애를 시작한 정수진 씨가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요즘 만나는 사람을 천천히 관찰해요. 약속 시간 잘 지키는구나.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네. 이렇게 하나하나 지켜보는 거죠. 3개월 정도 지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보이더라고요. 정말 좋은 방법이죠. 감정적으로 빠지지 않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인생 후반부에서 중요한 건 누구를 붙잡느냐가 아니라 어떤 인연을 선택해서 제외할 줄 아느냐입니다. 만나보고, 느껴보고, 맞지 않으면 뒤로 물러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알아보는 눈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살아온 모든 시간 위에서 이미 단단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다만 그 능력을 믿지 못했을 뿐이에요. 이제는 당신 자신을 믿으세요. 당신의 감, 당신이 느끼는 불편함, 그게 다 맞아요. 그게 당신을 지켜주는 신호예요.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귀 기울이세요. 그러면 당신은 분명히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천천히, 신중하게 당신에게 정말 맞는 사람을 찾아가면 됩니다. 그 여정 자체가 당신을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자기 성장에 집중하면 남자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성장이야. 그냥 살아온 대로 사는 거지.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하면서 스스로를 포기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수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다시 빛날 수 있고 그 빛은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멈추는 순간부터 급격히 약해집니다.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죠. 그런데 아주 작더라도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때 우리는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매일 30분 걷는 것, 조용히 책 한 장 읽는 것, 배우고 싶었던 취미를 시작하는 것, 간단한 공부라도 꾸준히 이어가는 것.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쌓이면 우리는 스스로를 다시 존중하게 됩니다. 나는 아직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 깨달음은 삶 전체를 바꿉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이 성장하는 여자에게 남자는 특별한 감정을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존경, 위기감, 설렘, 호기심.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감정들 말이에요. 왜냐하면 변화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상대에게 영감을 주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기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결혼 25년 차 이선옥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59살에 영어 공부 시작했어요. 처음엔 남편이 이 나이에 무슨 영어냐고 웃었는데요. 6개월 지나니까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공부하는 모습 보더니 자기도 뭔가 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더 잘해주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성장하는 여자의 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 안의 힘을 다시 깨우는 순간 표정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걸음걸이도 달라지는 걸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특히 성장하는 여자는 연애에서 절대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몸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내 힘으로 더 나아지고 있다. 이 느낌은 불안도 줄이고 상대에게 과하게 기대지 않게 만들고 관계 문제에도 덜 흔들리게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뭘 배워볼까? 오늘은 어떤 걸 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오늘도 똑같겠지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 누가 더 매력적으로 보일까요? 당연히 전자입니다. 남자와의 관계에서 매력을 오래 유지하는 비결도 결국 이 성장에서 나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은 익숙해지지만 조금씩 계속 달라지는 사람은 볼 때마다 새롭습니다.
이 사람 요즘 뭔가 달라졌는데? 예전보다 더 밝아진 것 같은데? 자신감이 생긴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주는 여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늘 매력적입니다. 나이 들수록 남편도 주변 사람들도 나보다 더 빨리 늙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분이 남들보다 계속 배우고 꾸준히 움직이고 자기 삶을 채워나가는 분이었어요. 성장은 화려한 변화가 아닙니다. 매일 나를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아주 소박한 선택의 반복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은 결국 당신을 다시 빛나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빛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행복해지는 빛 말이에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 나이에 시작해서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이대로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정말 작은 거요. 아침에 10분만 일찍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기, 하루에 책 10페이지만 읽기, 일주일에 한 번 새로운 요리 해보기.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면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에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느낍니다. 이 사람 뭔가 달라졌는데 하면서요. 특히 남자들은 이런 변화에 정말 민감합니다. 여자가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 순간 위기감을 느끼거든요. 이 사람이 나보다 더 나아지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나한테 실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당신을 더 소중하게 대하게 됩니다. 물론 성장한다고 해서 남자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순서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는 건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도 당신을 다르게 대하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여자는 이별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계속 나아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아. 이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이게 오만함이 아니에요. 건강한 자신감이에요.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고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진 여자는 관계에서 절대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자기 기준을 지키고 존중받지 못하면 떠날 수 있는 힘이 있죠. 그리고 이런 여자를 남자는 절대 놓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10분만이라도 나를 더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무언가를 하나 선택하는 것, 그걸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나 정말 달라졌네 하고요. 그때 당신은 나이와 상관없이 가장 빛나는 여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남자가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여자로요. 무조건 맞춰주는 여자는 결국 무시당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을 괜찮아요 말을 하며 넘겨왔을까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분위기 흐릴까봐, 괜히 싸움 날까봐, 내가 참는 게 편하니까 이런 이유로 하고 싶은 말을 삼킨 적이 정말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가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남자에게 무조건 맞춰주는 여자는 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너무 쉽게 얻는 것에 깊은 가치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당함은 큰 소리로 말하는 게 아니라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나의 경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 나는 그 방식은 조금 불편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 한 문장만 말해도 사람의 태도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여성이 어렵게 느끼는 건 이 말을 했을 때 상대가 화내면 어떡하지? 정 떨어지면 어떡하지? 관계가 깨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 때문이에요. 하지만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할 때 상대는 비로소 이 사람은 자기 생각이 분명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며 당신을 훨씬 더 존중하게 됩니다. 남자가 진짜 매력을 느끼는 여자는 고분고분한 여자가 아니라 생각이 살아있는 여자입니다. 당신의 말,
당신의 선택, 당신의 기준이 분명한 순간 상대는 당신을 쉽게 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당당함은 상대를 이기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싸우려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잃지 않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 표현입니다. 그동안 너무 맞춰주기만 했던 분들은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떨리고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당함은 한 번 말한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표현의 반복 속에서 조금씩 자라납니다. 처음엔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상대가 저녁 뭐 먹을래? 물어봤을 때 아무거나 대신 나는 오늘 파스타 먹고 싶어 라고 말하세요. 상대가 주말에 뭐 할래? 물어봤을 때 내가 정해 대신 나는 바닷가 가고 싶은데 어때? 라고 말하세요. 이런 작은 표현들이 쌓이면 당신은 점점 더 당당해집니다. 그리고 상대도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건 당신이 당당해지는 순간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뿐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 나는 내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 깨달음은 나이와 상관없이 여자를 다시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물론 상대가 처음엔 당황할 수 있어요. 왜 갑자기 이래? 하면서 불편해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정상입니다. 오히려 그게 당신이 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평생 예스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노라고 하면 당연히 상대는 놀라죠. 하지만 그 놀람은 곧 존중으로 바뀝니다. 이 깨달음을 상대가 하는 순간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에서 평등한 관계로 바뀝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당당함은 공격성과 다릅니다. 당당하다는 건 상대를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나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상대의 의견도 함께 존중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나는 이게 불편한데 우리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공격받았다고 느끼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의견을 존중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걱정하세요. 저는 성격이 원래 조용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어려워요. 괜찮습니다. 당당함은 성격과 상관없어요. 조용한 사람도 얼마든지 당당할 수 있어요. 오히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이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소리로 화내는 것보다 차분하지만 확고하게 나는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하거든요. 당당함의 핵심은 목소리 크기가 아니라 나의 기준을 지키겠다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가짐은 연습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게 불편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이런 문장들을 하루에 딱 한 번만이라도 말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이 익숙해질 때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더 이상 참지 않고, 당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으로요. 당신의 생각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당신의 기준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이 그걸 가장 먼저 인정해줘야 합니다. 이제는 예스걸이 아니라 품위 있게 의견을 말하는 여자로 살아보세요. 당신의 인생도 관계도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건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존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한테도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어요. 당신은 충분히 당당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완벽한 연애는 없지만 마음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만이 더 나은 관계를 만듭니다. 당신은 이미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오래 남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힘을 믿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댓글로 자신을 첫 순위로 두겠다는 마음을 숫자 1로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소울담은 늘 당신 편입니다.